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 그 결심 끝에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야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무심코 뱉은 말 한 줄이 여러분이 지켜온 품격을 무너뜨리고 남은 인연마저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절,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뒤에 삶이 달라집니다. 후련해야 할 착별이 죄책감과 후회로 남고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건 대부분 그 이별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이 누군가와 멀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품위 있게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잃지 않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소중한 인연들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정아 씨는 친했던 친구와 오래도록 쌓인 갈등 끝에 결국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만큼 감정도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서정아 씨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처음부터 넌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내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엔 후련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서정아 씨는 자신이 너무 상처 주는 방식으로 끝을 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화를 옆에서 지켜본 다른 친구도 서정아 씨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서정아 씨는 두 명의 친구를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손절 그 자체보다 그 방식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 무너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손절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부터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만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여러분의 인격과 관계 그리고 내일의 인연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절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말은 바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한 문장으로 재단해버리는 무서운 말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는 당장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 속에서 상대의 모든 과거를 부정해버리는 말은 그 순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결말이 됩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처음부터 틀렸어. 너는 늘 그렇게 이기적이었잖아. 이 말들은 단순한 손절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낙인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분노를 넘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말은 여러분의 품위를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바꿔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오지은 씨는 10년 지기 친구와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신뢰가 깨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오래 고민 끝에 내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지은 씨는 그 친구에게 넌 애초에 나랑 수준이 안 맞았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단지 서운한 감정을 넘어 자신의 모든 과거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기대고 살아온 시간조차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 한 줄에 모욕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지인들을 통해 번졌고 오지은 씨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너무 무심하게 사람을 정리한다 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손절할 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내가 함께했던 시간마저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 이런 식의 말이 입안에서 맴돈 적 있으신가요? 당장엔 후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나간 인연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차가운 벽을 하나씩 쌓게 합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람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그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처음과 끝을 모두 본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비록 나와 맞지 않더라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과 함께했던 시간을 쉽게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손절할 때는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행동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관계는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방식으론 더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여러분의 경계는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손절할 때 두 번째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절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말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계의 끝에서 내가 느낀 상처와 분노를 전부 상대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말 중 하나입니다. 마치 그 사람 하나만 아니었으면 내 삶은 훨씬 더 평탄하고 행복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관계는 언제나 둘 이상의 책임으로 엮여 있는 법입니다. 물론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크고 반복되었다면 관계를 끝내는 것도 지혜일 수 있지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오직 한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말은 결국 나 자신까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상담을 받았던 김지숙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숙 씨는 남편과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도 인생 좀 제대로 살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내뱉고 나서 김지숙 씨는 처음엔 속이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만이었을까? 나는 나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던 걸까?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자신마저 피해자로 남아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그 분노 가득한 말투가 따라붙었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피로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자리에선 우리의 말이 상대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는 말은 상대의 책임을 묻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없었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장자도 말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우산을 쓰는 것은 하늘을 탓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아는 이의 태도다. 이 말처럼 인생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타인에게만 돌리면 나는 늘 비바람에 휘둘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은 끝내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과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되 그 이유가 내 삶을 망쳤다는 식의 감정적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지치고 자꾸만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나를 좀 더 잘 돌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결심과 변화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와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 때문에라는 말 대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말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을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말을 들은 상대 역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함부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절의 순간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볍게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은 가장 독이 되는 세 번째 말을 나눠보겠습니다. 손절의 순간 가장 자주 쓰이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세 번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다신 보지 말자.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감정은 끝맺음보다 복수와 단절에 가깝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상대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문을 영원히 잠가버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이란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의 이름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 무심결에 옛 추억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던졌던 마지막 말이 다신 보지 말자 였다면 그 기억은 내 마음속에서도 가장 불편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성 내담자는 형제와 큰 갈등 끝에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서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어느 날 그 형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보다 미안함이 먼저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다신 보지 말자 였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끝낸 인연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도 찝찝하고 가슴 한구석이 시린 그런 작별의 말 한마디.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상대를 확실히 밀어내야만 내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 다신 보지 말자는 말을 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를 향한 철문을 닫는 동시에 내 마음에도 닫힌 방 하나를 남기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선 관계를 정리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의외로 다시 마주치는 순간이 많고 돌고 돌아 또 만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이란 어느 날 다시 평정된 마음으로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나답게 잘 마무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느껴져요.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 말은 차갑지도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관계의 문을 조용히 닫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을 다시 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다시 인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양 고전 맹자에서는 그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며 상대를 욕되게 하지 않음이 예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손절이 얘가 되기 위해선 끝이 조용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흘러간 말이 아니라 존중으로 마무리되는 말. 그것이 다른 인연까지 지키는 손절의 언어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좋은 인연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실천적 조언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손절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 첫째,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둘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셋째, 다신 보지 말자. 이 말들은 상대를 향한 감정의 분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 한 줄로 나의 감정까지 날카롭게 드러내는 자기 상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선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의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손절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경계의 선언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내 감정의 선을 긋는 일이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을 줄이고 품격을 더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계를 침해하고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준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더는 함께 이어가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를 설명하되 판단하지 않기에 상대에게 감정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정리하고 짧은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 상대가 나를 반박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절을 결심했을 때는 마음속에 미리 준비된 한 문장 정도만 들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우린 이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젠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더는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감정의 여운을 남기지 않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절의 순간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화내지 않는 얼굴, 싸우지 않는 눈빛, 급하지 않은 말투.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여성은 20년 된 친구와 관계를 끊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이 관계와 너무 달라졌어요. 고맙고 이만큼 함께 해줘서 참 감사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 보려고요.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서운한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나 자신이 더 미워지지 않았어요. 손절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공간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인연이 그 빈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과 이별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오래도록 따라다닙니다. 손절은 때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불행 속에 머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지요. 하지만 그 선택이 분노로 얼룩진 말 한마디로 마무리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품격까지 깎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상대의 인격을 전부 부정하는 말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함께한 시간까지 없던 일로 만들지 마세요. 둘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상처의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말은 결국 나도 피해자로 남게 만듭니다. 책임은 나눠지는 것이지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다신 보지 말자. 영원을 선언하는 말은 내 마음에 닫힌 문을 하나 만들고 다시는 열지 못할 후회를 남깁니다. 언젠가 스쳐 지나갈 가능성마저 없애버리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감정은 드러내되 품위는 지켜라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그어야 한다면 그 경계는 말보다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 멀어지려 합니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존엄함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한 작별은 그 관계가 끝나도 존중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말처럼 손절도 하나의 작별입니다. 그 작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의 무게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마음속에서 이미 멀어졌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인연,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방송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관계의 마무리,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말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평화롭게 해주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